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했던 대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매니저에게 제대로 주지 않았던 돈과 4대 보험 혜택까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까지 챙겨준 것으로 알려진 전 남자친구, 도대체 그는 누구이고 왜 이렇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쉽고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시작점은 바로 박나래 술과 나래바입니다. 박나래가 직접 공개했던 나래바에 내부 규칙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과거 2017년 인생술집에 출연해서 직접 나래바의 규칙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안주가 나오기 전에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한 사람을 골로 보내거나 두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남녀 한 상을 항상 짝으로 맞춰 술을 마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상당히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동불능 상태까지 갈 정도가 되면 상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두 사람이 모두 술에 취해 합의하에 좋은 곳으로 가도 된다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조각을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녀 성비를 맞춰 멤버들끼리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각을 맞춘다는 설명이었죠. 나래바에 들어가는 순간 남녀가 맞도록 세팅을 하고 그때부터 술을 무한정 마시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통신을 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못 쓰게 하고 영상을 찍으면 손모가지를 가져간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마음속으로만 저장하고 뒤새기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네 번째 규칙은 상상을 자극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박나래는 또 다른 방송에서 안주가 나오기 전 술 2병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색하지 않게 중간중간 제철 음식이 나와 분위기를 띄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녀 성비를 맞추는 것은 사랑의 화살표가 겹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한 철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처음 세팅된 상대에게만 집중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송에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포장됐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 규칙들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표현, 성비 균형, 휴대폰 완전 압수, 절대 비밀 유지까지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나래바를 방문한 연예인이 수십 명이 된다고 하고, 배우 이서진은 야관 문조 한 통을 다 비우고 실려갔다는 일화가 있고, 한혜진은 나래바 방문 경험 대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다 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중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금전적인 문제와 남자친구인데, 박나래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무려 4,400만 원과 전세금 3억 원 거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헤어진 연인 사이라면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남았다 하더라도 친구처럼 지내는 정도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을 가져다가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는 전 남자친구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중들은 이것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남녀 관계에서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력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들어봤어도 박나래 씨의 경우는 그 반대의 형태인 이상한 관계가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방송에서 박나래 씨의 지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님은 과거 박나래 씨의 연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만나는 남성을 보며 저 남자가 도대체 왜 박나래를 만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순수한 사랑보다는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외모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키가 190cm에 달하는 모델 같은 외모의 남성이 박나래 씨와 교제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안84님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의 주변 지인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새로운 남성을 만날 때마다 주변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는 박나래 씨가 주로 모델이나 배우처럼 수려한 외모를 가진 남성들과 교제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일리스트 한예연 씨 또한 과거 박나래 씨의 연애를 보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바 있습니다. 박나래 씨와 교제하던 남성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혹시 그 남성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박나래 씨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 남자 친구에게 돈을 뜯겼다거나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번 거액의 송금 내역 공개와 맞물려 더욱 신빙성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주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두 매니저에게는 4대 보험 적용이 없었는데 4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 매니저 주장에 따르면 그 세 사람은 법인 대표인 박나래 씨의 어머니, 박나래 씨 본인, 그리고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 전 매니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입사 후 박나래 씨 회사의 격리 업무를 담당했다. 일도 안 한 전 남자친구에게 지난달까지 매월 400만 원씩 입금됐다. 일도 안 하는데 5월 400만 원이라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자괴감이 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전 남자친구는 지난 11개월간 5월 400만 원씩 총 4,400만 원을 받았고, 게다가 전세금 3억 원도 박나래 씨 법인 통장에서 나갔다는 게 전 매니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박나래 씨의 사생활 영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일을 하는 매니저보다 일을 하지 않는 전 남자친구가 더 많은 돈을 받아갔다는 점입니다. 매니저가 처음 입사할 당시에는 수익 배분을 7대 3이나 8대 2로 논의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월급 500만 원에 매출 인센티브 10%를 주겠다는 계약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약 3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취업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매니저 입장에서는 회사의 격리 업무까지 도맡으면서 자금 흐름을 훤히 꿰뚫고 있었을 텐데, 일도 하지 않는 전 남자친구에게 매달 400만 원씩 따박따박 지급되는 것을 보며 엄청난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박나래 씨가 운영하는 일인 기획사 역시 엄연한 법인 회사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그것도 전 남자친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매니저들은 이미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나래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당초 박혜래 씨는 매니저들이 횡령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박나래 씨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리 업무를 담당했던 매니저가 계좌 내역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을 횡령으로 몰아세운 판단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임료가 1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 광장을 선임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개인 상대로 제대로 싸우겠다며 법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상대적인 약자인 매니저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과 연이어 터져나오는 추가 폭로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는 이미 박나래 씨에 대한 여론이 걷잡을 수 없고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나래 씨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한 심각한 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무단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돈을 받은 당사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받은 당사자는 하루라도 빨리 자수하여 죗값을 치르는 것이 그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